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인도불교 사상 44번째 강의로 진나의 구구인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나의 구구인설은 불교 인식논리학에서 그러니까 종인류 3단 논법을 구성함으로써 추리를 이제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위탑이당이죠. 남을 위해서 언어에 의해서 추리를 작성할 경우에 종인류 3지작법을 구성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인의 성격을 파악하는 하나의 이 방식으로서, 이게 진나 스님, 그러니까 불교 인식 논리학의 창립자죠. 창립자, 토대를 다진 분인데, 이분이 구구인설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구구인설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 못 드렸던 잘못된 인 중에 모순된 인과 부정인, 그리고 이제 정인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인 중에 사인, 그러니까 사이비인이죠. 잘못된 인의 종류로 불성인, 이제 성립되지 않은 인이죠. 불성립적인 인, 또 이제 상위인은 모순인이죠. 그 다음에 부정인 같은 경우는 이제 확정적이지 않은 인이죠. 이런 인이 있는데, 모순된 인, 상위인과 이제 확정되지 않은 인, 부정인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드리겠다고, 이 시간에 말씀드리겠다고 이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정인과 상위인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지, 잘못된 인으로서 규정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구인설은 인을 동품과 이품의 같은 경우에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가 이제 검증해 봄으로써 인이 어떤 성격의 인을 판별하는 그런 이제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칠판에 이제 쭉 써놓긴 했지만은 이품은 다른 경우고요, 동품은 같은 경우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추론식을 작성할 때, 이제 예를 들면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저산에 불이 있다, 연기가 있기 때문에 라고 얘기했을 경우에 동품은 불이 있는 곳을 동품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이 있는 곳. 그러니까 불이 있는 곳이 연기가 반드시 있는가, 아니면 일부 있기도 하고 일부 없기도 하는가, 이걸 검증하는 게 동품에서 유인가 무인가를 검증하는 겁니다. 유인가 무인가. 그다음에 이품은 불이 없는 곳이 이품입니다. 불이 없는 곳. 그러니까 이제 저산에 불이 있다 할 때 종이죠, 종. 주장명제죠. 주장명제의 수로예요, 수로. 불이 있다는 것이. 다시 말해서 이걸 불교 전문용어로 소증법, 증명의 대상이 되는 법이다. 그러니까 법으로 사디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디야. 이 소증법이 없는 경우에, 그러니까 이품인 경우에 불이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가 검토하는 이제 그런 방식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인의 성격이 무엇이다라고 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올바른 인인지, 아니면 상위인, 무슨 인인지, 아니면 부정인인지, 또 부정인인데도 공부정인인지, 불공부정인인지, 다시 말해서 같은 경우건 다른 경우건 양쪽 다 없는 것이 공무한 것이 불공부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썼죠. 이품에도 절대 없고, 그렇죠? 그다음에 동품에도 절대 없을 경우가 바로 불공부정인입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추론식을 제시했을 경우에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틀리다면은 이런 부정인과 상위인 중에 어디에 속하는 그런 인인지, 추론식에 쓰인 인이를 판별하는 방법이 바로 구구인설이죠. 지금부터 이제 제가 9개의 추론식을 제시해 보여드리면서 그 인들이 이 칠판에 써 있는 저 표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정인에 대해서, 올바른 인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릴 텐데요. 정인은 인의 3상을 다 만족시키는 거죠. 인의 3상 중에 물론 1상은 무조건 만족시키고요. 지금 저기 이제 구인설에서 나오는 얘기들은요, 2상과 3상을 만족시키지 못하는지를 검증하는데, 정인일 경우는 2상, 3상을 다 만족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동품정의성, 같은 경우에만 있다. 이게 동품정의성이죠. 그 다음에 이품변무성, 다른 경우에는 결코 없다. 이게 이품변무성이죠. 이게 이제 2상, 3상인데 이것을 다 만족시키는 것이 정인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논증식을 하나 이제 말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저산에 불이 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연기가 있기 때문에 라는 이유를 들었을 경우에 그 인이 이제 사실 정인인데 왜 정인인지를 한번 이제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 방법은 제일 처음에, 그러니까
제2상부터 이제 따집니다. 부터. 그러니까 제2상은 뭡니까? 동품에 같은 경우의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따지는 거죠. 제3상은 뭡니까? 이품 변무성이기 때문에 제3상을 검토하는 건 이품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세상 만화 중에 한번 검토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산에 불이 있다, 연기가 있기 때문에 했을 경우에 첫 번째 검토는 제2상의 검토인데, 자, 이제 보세요. 불이 있는 곳에 연기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이 있어요. 여기 불이 있는데, 아궁이 같은 경우는 불이 있는 곳에 연기가 막 나요. 있어요. 그러니까 숯불이 같은 경우, 숯불. 빨갛게 달궈진 철환. 그러니까 쇳덩어리가 빨갛게 달궈져서 불덩어리예요. 그렇죠? 손만 대도 되고, 종일 대가 되면 막 그래요. 그런데 쇳덩어리 빨갛게 달궈진 거든지 숯불일 경우에는 연기는 안 나. 이런 경우에는요. 연기가 안 나죠.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불이 있는데도 연기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없는 경우가. 그래서 이제 아궁이 같은 불이 있는데 연기가 있는 경우고, 이제 숯불 같은 경우에는 불이 있는데 연기가 없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같은 경우 동품을 검증해 보니까 이 같은 경우에 불이 있는 경우에 연기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일단 그 제2상의 검증에서는 역유역무 이 항목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있는 경우도 역시 있고 없는 경우도 역시 있다. 이 항목에 들어가죠. 여기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3상을 검토하는데, 3상을 검토하는데, 이제 보세요. 자, 3상은 뭐냐면은, 불이 없는 경우에, 이제 불이 없는 경우에 연기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따져보세요. 가만히 보니까 불이 없는 경우에, 불이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가 나는 곳,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전혀 없어요. 변무예요, 변무. 전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전혀 없다. 그러니까 이품일 경우, 이품을 검증하는 3상일 경우 변무죠. 가만히 보니까 이쪽 변무, 여기에 해당해요. 아까는 영무였고, 이품에서는, 다른 경우에서는 변무였죠. 그럼 만나는 지점이 바로 정인, 여기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8번, 구구인설 9개의 구 중에서 8번째, 8구에 해당하는 정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산에 불이 있다, 연기가 있기 때문에, 라는 그런 그 이유를 들었을 때, 그 연기가 있기 때문에라는 이유는 이 디그나가의 구구인 중에서 제8구에 해당하는 정의는 올바른 이유다. 고로 다른 논의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인 중에 또 뭐가 있냐는 이제 들어갔고, 물단지는 무상하다. 물단지는 항아리 같은 건데 무상하죠. 깨지죠. 언젠가는 깨지고 말아요.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이유를 들을 때, 그러니까 종은 물단지는 무상하다예요. 이유는 인연소생이기 때문에 물단지가 인연소생이죠. 항아리가 만들어지려면은 진흙이 있어야지 되고, 물레가 있어야지 되고, 도공의 힘이 있어야지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인연이 모여야지만 물단지가 만들어져요. 항아리가 만들어지니까 당연히 이유가 되겠죠. 근데 이제 인연소생이라는 인연으로 만들었다는 그런 인연에 의해서 발생된 것이라는 그런 이유가 그 물단지는 무상하다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올바른 원인인지 잘못된 원인인지 무슨 원인인지 검증하려면은 마찬가지예요. 일단 주장의 수어, 다시 말해 물단지는 무상하다는 거, 이게 주장의 수어죠. 무상한 것 중에서 이제 인연소생의 것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면 돼요. 무상한 것 중에서 인연소생의 것이 한번 보세요. 가만히 보니까 무상한 것들은 다 인연에 의해 만들어진 거예요. 세상 만사가 다 인연소생이죠. 그러니 어떻게 돼요? 이건 변유예요, 변유. 다시 말해, 이제 지금 이건 동품에 대한 검증입니다. 동품에 대한 검증입니다. 반대로 이품을 한번 검증해 보세요. 이품. 이것은 무상하지 않은 거. 다시 무상하지 않은 게 상주하는 거죠. 상주하는 것 중에서 인연소생인 걸 한번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인연소생인 게 위법인데 상주하는 것은 허공 같은 거, 허공이요. 허공은 인연소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주하는 것 중에 인연으로 만들어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소승불교 구사론에 하는 이제 비택멸무의 같은 경우에 택멸무의 같은 경우도 이것은 이계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오과설에서 뭐였어요? 육인 오과설에서 오과가 증상과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용과
같은 것도 있었고, 이제 어려운 개념이지만은, 근데 이객과는 원인이 없는 거예요. 해탈은 제거함으로써 그냥 나오는 거지, 어떤 원인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죠. 이객과죠. 개박을 떠난 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는 허공인지 열반 같은 경우는 다 상주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주하는 거라고 가정할 경우 열반을 그런 체계 내에서 상주하는 것 중에 인연소생인 것은 그러니까 전혀 없어요. 변무예요. 허공은 인연으로 맞은 게 아니고 항상 상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품도 변유고 이품도 변무죠. 그럼 보세요. 동품도 변유고 이품은 변무예요. 그럼 여기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2번에 해당하는 정인입니다. 그러니까 물단지는 무상하다 인연소생이기 때문에 라고 누가 주장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요. 소리는 상주한다. 소리는 상주한다. 소리는 영원하다. 이런 의미죠. 그 다음에 그 이유를 인연소생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소리는 상주한다. 그 이유, 이게 종이죠. 종주장이죠. 그 이유를 인연소생이기 때문에. 소리는 틀림없이 인연소생인데 상주한대요. 그럼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아니면 부정인지 상위인지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주장에 수로 상주한 것 중에 자, 어떤 소생인 것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세요. 상주하는 거, 영원한 것 중에 인연으로 만들어진 거 아까 봤듯이 아무것도 없어요. 변무예요. 변무죠. 그 다음에 상주하지 않는 거, 무상한 것 중에 인연소생인 걸 한번 보세요. 어떻게 돼요? 무상한 거는 아까 봤듯이 다 인연소생이에요. 인연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연에 의해서 다 무상하게 없어지겠다. 나중에는 이것은 어떻게 돼요? 무상한 것 중에 인연소생인 것은 변유예요. 무상한 것은 반드시 인연소생이고 상주하는 것은 인연소생인 것이 아무것도 없다. 다시 말해서 동품일 경우에는 변무, 이품일 경우에는 변유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럼 보세요. 동품일 경우에는 변무 이쪽이에요. 그 다음에 이품일 경우에는 변유 여기에요. 그럼 사업에 해당하는 상유인이에요. 소리는 상주한다 인연소생이기 때문에 이것은 모순된 원인이에요. 비르뚜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범어로 비르뚜하 혹은 상반된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쨌든 상위인도 이건 사인에 들어가요. 올바른 원인이 아니고 잘못된 원인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 추론식은 틀린 추론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예를 들어갖고 이제 한번 이제 생각해 보세요. 점점 어려워집니다. 말소리는 상주한다. 이게 이제 종이에요. 말소리는 상주한다. 이게 미망사학파에서 주장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이유를 이게 이제 종이고 인을 어떻게 드냐 하면은 이것은 그 의지적 노력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력의 소산이니까 의지적 노력. 그러니까 우리 같은 생명체가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서 말을 하겠죠. 그러니까 노력의 소산이기 때문에 상주하는 것이다. 라고 누가 주장을 했을 경우에 그때 이 인이 바른 인인지 모순인인지 부정인인지 이걸 판별을 한번 해보죠. 또 마찬가지예요. 항상 주장의 수로 소승법 이게 이제 그 동품 이품이 되죠. 상주하는 것 중에 노력 소산인 것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상주하는 것 중에 노력 소산인 것이 상주하는 것 중에 노력 갖고 만든 거 허공 상주하죠? 노력 갖고 만들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무예요. 변무. 암만 따져봐도 상주하는 것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노력으로 뭐 만든 것은 다 무상해. 내가 만든 건 다 무상해. 모든 게 다. 그 다음에 이것과 반대. 이제 지금 이 검증은 동품에 대한 검증이고 이품에 대한 검증을 한번 보세요. 이품에 대한 검증을 볼 경우에 상주하는 것과 반대는 무상이죠. 무상. 이게 이품이죠. 무상한 것 중에 그 의지적 노력의 소산, 노력으로 만들어진 게 있나 보세요. 무상한 것 중에. 가만히 보니까 무상한 것 중에 노력 소산으로 만들어진 게 어떻게 돼요? 물단지는 우리가 노력을 해서 만든 거예요. 만든 거. 그러니까 물단지는 이제 틀림없이 무상한 거긴 하지만은 노력의 소산으로 만들어지니까 틀림없이 있긴 있어요. 있는데 또 무상한 것 노력의 소산이 아닌 것도 있어요. 어떤 게 있겠어요? 우리가 만든 거 아닌데 무상한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번개 같은 거. 번개는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치는 건데 그 이제 무상하죠. 그러니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그러니까 무상한 것 중에 노력의 소산인 것은 물단지 같기도 하고 번개처럼 아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유무가 되죠. 역유영무가 되죠. 그래서 그 말소리는 상주한다 노력의 소상이기 때문에 이런 논증식을 구성했을 경우에는 동품은 변무고 이품은 유무예요. 동품은 변무고 이품은 유무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에 해당하는 상위인이 되겠죠. 상위인.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모순된 인이다. 상반된 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들어갔고 그 소리는 상주한다. 소리는 상주한다. 왜냐하면 소리는 인식의 대상이기 때문에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종이고 주장이고 이게 인이에요. 이걸 한번 검증을 해보세요. 자, 상주하는 것 중에 인식 대상인 게 있어요,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상주하는 것 중에 인식의 대상인 거 허공도 우리가 알아요. 그쵸? 허공이 알죠? 이것은 칠판이고 여기는 허공이에요. 알아 인식의 대상이에요. 모든 게 다 인식 대상이죠, 사실은요. 그렇죠? 인식할 수 없는 것은 뭐가 이럴 수가 없어요. 아니에요. 약간 그 상주하는 것들은 다 무상한 것도 다 이게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떠올림 인식 대상이니까. 귀신도 인식 대상이에요. 내가 떠올린 인식의 대상이에요. 귀신도요. 그렇죠? 강박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상주하는 것 중에 인식 대상인 것이 보니까 변유예요. 모든 게 다 이제 동품일 경우에는 변유의 그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죠. 다 이제 인식의 대상이 되죠. 반대로 상주하지 않는 것 중에, 다시 말해 무상한 것 중에 인식 대상인 것이 있나 한번 보세요. 무상한 거 일단 인식 대상이 되죠. 모든 게 인식 대상이니까 무상한 것도 다 인식 대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품일 경우도 변유예요. 변유. 자, 보세요. 동품일 경우도 변유, 이품일 경우도 변유. 바로 여기죠. 공부정인이에요. 이것도 역시 사이비인이에요. 잘못된 추론식이 되죠. 그래서 소리는 상주한다 인식 대상이기 때문에 누가 이런 추론식을 구성했다면은 그것은 이제 공부정인 무슨 뜻이냐면은 양쪽다. 양쪽 공부정인의 의미는 여기에 있을 유자를 집어넣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양쪽가 있는 동품이건 이품이건 다 존재하는 그런 부정인 불확정적인 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동품에는 존재하고 이는 없어지대 원래는 이는. 동품에도 있고 품도 있어요. 그럼 분적이에요.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모순인 상위인일 경우는 원래는 동품에는 있어야 되고 이품에는 없어야 되는데 동품에는 없고 이품에는 있는 것이 된 것이 상위인이에요. 근데 공부정인 같은 부정인은 양쪽 다 있는 거, 양쪽 다 없는 거. 이게 바로 부정인이에요. 동품과 이품에. 이제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소리는 의지적 노력의 소산이다. 자, 소리는 의지적 노력의 소산이다. 왜냐하면은 무상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누가 이런 주장을 했어요. 이런 경우에 소리는 의지적 노력의 소산이다. 이는 무상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경우에 구구인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검증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일단 이거부터 검증하는 거죠. 의지적 노력의 소산인 것이 동품이 되죠. 의지적 노력의 소산인 것,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렇게 만드는 것들 중에서 무상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의지적으로 만들어낸 것은 말소리건 물단지건 다 무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변유예요, 변유. 동품에 대한 검증은 유가 되죠.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의지적 노력의 소산이 아닌 거, 이품이죠, 이품. 의지적 노력의 소산 중에 무상하지 않은 것이 있나 한번 보자. 아는 것이 있나? 보니까 의지적 노력의 소산이 아닌 것 중에 무상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이품 중에서 무상하지 않은 것. 뭐가 있겠어요? 허공 같은 거. 허공은 내가 의지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근데 무상하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해 상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도 어떻게 돼요? 번개도 있고, 바로 허공도 있기 때문에 유무죠. 역유영죠. 그죠? 역유영무. 그러니까 이품일 경우에는 역유영무니까 이품일 경우에. 그래서 이제 동품일 경우에는 변유. 이품일 경우에는 역유영무니까 공부정인에 속하는 이제 그런 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소리는 의지적 노력의 소산이다. 왜냐하면은 무상하기 때문에 라는 논정식을 누가 만든다면은 그것은 공부정인에 속하는 이유로서 잘못된 이유다. 이유를 갖고 있는 논정식이다. 이렇게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또 이제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누가 소리는 의지적 노력의 소산이 아니다. 반대 얘기를 해요. 소리는 의지적 노력의 소산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유를 무상하기 때문에 라고 얘기합니다. 무상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그 무상하기 때문에라는 이제 그 원인이죠. 이유죠. 이것이 이 국구인에서 어디에 들어가는 것인지 한번 따져보죠. 자, 첫 번째 동품은 의지적 노력의 소산이 아닌 것 중에서 무상한 게 있나 없나 따지는 거예요.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의지적 노력의 소산이 아닌 것 중에서 무상한 것은 있어요. 번에 아까 얘기했듯이. 또 하나 없기도 해요. 허공은 상주하는 거예요. 상주하는 거. 의지적 노력의 소산이 아닌 것이지만 상주하는 것이 허공이죠. 무상하지 않은 것이. 그러니까 있고 없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 소리는 그 의지적 노력의 소산이 아니다. 왜냐하면 무상하기 때문에라는 논증식을 구성했을 경우에 이때 쓰이는 그 무상하기 때문에라는 이은 동품일 경우에 제2상 동품일 경우에는 역유영무에 해당하죠. 동품은 역유영무 이쪽이죠. 역유영무 동품일 경우에 역유영무에 해당하죠. 근데 이제 이품일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제3상을 검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리는 의지적 노력의 소산이 아니다가 그 주장 명제였기 때문에 그걸 뒤집는 거죠. 그러니까 의지적 노력의 소산인 것 중에서 무상한 것이 있나 없나 한번 보세요. 따져보세요. 의지적 노력의 소산인 것 중에서 무상한 것. 내가 의지적으로 만든 것 중에서 무상한 것. 내가 만든 모든 것이 다 무상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변유예요, 변유. 그래서 그 이품일 경우에는 변유가 되죠, 변유. 그래서 아까 동품일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그 이제 역유고 이품은 변유니까 공부정에 이제 속하는 이제 그런 공부정인 그런 이유를 가진 논증식이 되죠. 소리는 의지적 노력의 소산이 아니다. 왜냐하면 무상하기 때문에 라고 누가 주장을 했다면 그것은 공부정인의 인이다. 이렇게 비판할 수가 있죠. 잘못된 인이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논증식을 누가 구성하는데 소리는 상주한다, 영원하다는 얘기죠. 소리는 미망사학파가 이런 주장합니다. 원래 미망사학파 인도에서. 왜냐하면 만질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얘기했었죠. 이것이 그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그러니까 지난 시간 얘기했듯이 소리는 상주합니다. 왜? 허공처럼. 왜? 허공도 만질 수 없는데 부가 없죠. 소리도 만질 수 없으니까 부실 수 없지 않냐. 그러니까 상주하지 않냐.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어요. 인증할 때, 자, 첫 번째 동품은 그러니까 제2상 상주하는 것 중에 만질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만질 수 없는 것이 있는 점인지 한번 보세요. 상주하는 것 중에 만질 수 없는 것이 있는 겁니다. 상주하는 것 중에 허공은 만질 수 없어요. 있어요. 근데 상주하는 것 중에 미진, 원자 같은 거. 여기도 원자가 있는데 못 만져져요. 안 져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그러니까 동품일 경우는 역유영무예요. 이쪽 줄에 해당해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그러니까 제3상을 검증하는데 상주하지 않는 것 중에 만질 수 없는 것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상주하지 않는 게 어떻게 돼요? 무상한 거죠. 무상한 것 중에 만질 수 없는 거. 무상한 것 중에 만질 수 없는 거. 쾌락, 즐거움은 생겼다가 금방 없어져요. 무상한 거예요. 즐거움을 만질 수가 없죠. 그래서 있어요. 근데 상주하지 않는 것 중에 만질 수 없는 게 어떻게 돼요? 물단지 같은 경우는 만질 수 없지 않아요. 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역유영무예요. 이 경우에도요. 그러니까 동도 역유영무, 이 분도 역유영무니까 이 경우는 이제 공부정인에 속하는 그런 인을 갖는다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다른 예를 들었고요. 그 마지막 물론 불공부정인 맞죠? 이거는 어떤 그 논증식이냐 하면 소리는 상주한다라고 누가 주장을 해요. 물론 상주한다는 것은 미망사학파에서 주장하는 것인데 그 이유를 귀에 들리기 때문에 얘기를 해요. 소리는 상주한다, 영원하다. 귀에 들리기 때문에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이걸 한번 검증해 봐요. 제2상, 그러니까 동품에 대한 검증인데 이제 보세요. 자, 소리는 상주한다 했으니까 상주하는 것 중에 귀에 들리는 게 있는가 보세요. 상주하는 것 중에 귀에 들리는 거. 허공? 왜 안 들려요? 말이 안 되죠? 변무예요. 상주하는 것 중에 소리 말고 그 얘기 중에서 어떤 다른 신뢰가 있나 보라는 얘기예요. 들리는 게. 열받도 귀에 안 들려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변무예요. 변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동품은 변무. 변무니까 어떻게 돼요? 이쪽에 속되죠. 변무. 동품에서 변무니까. 그 다음에 반대로 이품에 대한 조사예요. 그러니까 제3상에 대한 검증인데 자, 소리는 상주한다, 귀에 들리기 때문에 라고 논증식을 구성했으니까 제3상은 자, 상주하지 않는 것, 귀에 들리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보세요, 한번. 상주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소리 빼고서, 소리 이외의 것 중에서 상주하지 않는 것 중에 물단지 귀에 들려? 물단지 귀에 안 들려요. 그죠? 만들어졌던 그 사물들, 칠판도 귀에 안 들려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변무예요, 이것도요. 그러니까, 이 소리는 상주한다, 귀에 들리기 때문에 라고 누가 논증식을 구성했을 경우에는 동품에도 전혀 없고 이품에도 전혀 없어요. 동품에도 변무고 이품에도 변무예요. 그러니까 이런 논증식은 불공부정인을 갖는 논증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까다로운 논정식을 누가 제시했을 경우에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검증하는 방식이 이제 바로 이 디그나 지인나 스님의 이제 구구인설이죠. 그래서 이제 이 구구인설에 이제 대입함으로써 이것이 이제 그 틀린 인이라면은 부정인인지 뭐 상인인지 이제 어느 인에 속하는지 공부정인인지 혹은 불공정인인지를 우리가 이제 그걸 감별해낼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 좀 복잡하긴 하지만은 약간 불교 인식 논리의 인명학에서 얘기하는 뭐 거의 대부분의 분야에 대한 아주 간략한 요약적인 이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밀교대에서 이제 설명드리고요. 인도 불교 말기 나타났던 이제 다음 시간 이어서 한 6번에 걸쳐서 이제 이 인도 불교 사상과 역사 강의를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